아침밥이 왜 이래? 또 짜. 43년을 살아도 너는 한 번을 제대로 못한다니까. 뜨거운 국물이 식탁에 튀고 70세 김복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지겨워. 그 작은 속삭임이 43년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청춘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0세 김복자예요. 27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의 하루는 단 한 번도 제 것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부모님 수발을 들고 아이들 키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박경수는 평생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고맙다는커녕 매일 지적과 타박뿐이었습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 다른 집 사람들은 집도 더 깔끔하게 하던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더 잘하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4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10년간은 밤낮으로 간병도 했어요. 남편은 그때도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며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며 제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라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건 남편과 둘뿐인데 은퇴 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 때문에 제 삶은 오히려 더 숨이 막혔어요. 이 나이에 뭘 하러 나가? 집에나 있어. 친구 만난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70세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지만 정작 김복자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박경수 아내, 애들 엄마, 며느리, 그 이름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유일한 숨통이 있었어요. 매일 오전 동네 작은 공원 벤치, 그곳에서 만나는 두 친구, 미애와 순덕이었습니다. 미애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사는 사람이었고 순덕은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아들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온 사람이었어요. 셋 다 각자의 사연이 있었기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편안한 사이였죠.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벤치에 앉은 저를 본 미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복자야, 요즘 얼굴이 더 수척해진 것 같아. 괜찮아?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지만 순덕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침에도 또 뭐라고 했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생 꾹꾹 눌러 담았던 말들이 물밑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밥이 짜다고 소리 질렀어. 나한테 왜 맨날 이 모양이냐고 타박하더라고. 근데 있잖아.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대체 언제부터 없어진 걸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3년 동안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렇게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준 적이 없어. 여보, 엄마, 며느리. 그 이름들만 있었지. 복자는 없었어. 벤치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복자야. 그래도 어쩌겠어. 우리 나이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 순덕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 세대가 다 그렇잖아. 참고 사는 게 여자 팔자야.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 미애가 제 손을 토닥이며 덧붙였습니다. 나도 남편 살아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참고 살았어. 넌 그래도 남편이 건강하고 돈은 벌어왔잖아.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순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복자야, 우리 나이에
이제 와서 새로운 삶이 어디 있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럼 나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거지? 가슴속 깊은 곳에서 그 물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친구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음. 나만 이상한 걸까? 나만 욕심이 많은 걸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녁은 뭐해? 저는 대답 대신 그 순간 저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대로 끝낼 건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 몰래 작은 공책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도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다. 떨리는 손글씨였지만 그 어떤 글자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는 계속 꿈틀거렸어요. 어느 날 점심 무렵 남편이 또 밥상을 치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국은 뭐야? 건더기도 없고 도대체 신경을 쓰는 거야 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평생 처음으로 식탁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43년 동안 매일 차렸던 밥상, 그 위에 놓인 반찬 하나하나,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내 인생 전부일까? 남편은 여전히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공원으로 향했어요. 미애와 순덕이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혼하고 싶어. 순간 두 친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애가 당황한 듯 말했어요. 복자야, 이혼이라니.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순덕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맞아. 복자야, 우리 나이에 이혼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43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 남편도 나이 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조차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나아지긴 점점 더 심해지는데 미애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복자야, 알아. 내 마음 알아. 그래도 여자가 이 나이에 혼자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냥 조금만 더 참아. 어차피 우리 나이에 뭐 얼마나 더 살겠어. 순덕도 거들었어요. 맞아. 그리고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특히 아들이 뭐라고 하겠어. 자식들한테 죄인 되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 손가락질할 거예요. 70 넘어서 이혼이라니. 저 나이에 뭐 하겠다고. 남편이 때리지도 않는데 참지 그래. 하지만 그럼 나는 언제 나로 살아? 제 입에서 나온 말에 두 친구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미애야, 순떡아. 나도 알아. 세상이 뭐라고 할지, 아이들이 뭐라고 할지. 근데 있잖아. 43년 동안 참았어. 하루하루가 참는 거였어. 이제 남은 시간이 10년일지 20년일지 모르는데 그 시간마저 참으면서 살아야 해? 미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자야, 우린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래. 혼자 사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 알아. 그래도 해보고 싶어. 벤치는 한동안 침묵에 잠겼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외로웠습니다. 친구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데 과연 제가 이 결심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 집에 사람도 없고, 점심은 누가 차려? 저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무도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건 내 인생이니까.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적금과 비상금을 합치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혼자 살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저는 공책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르는 내 마음. 하지만 나는 안다. 이대로는 못 산다는 걸. 거울 앞에 선 저는 70세 할머니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손등에 검버섯,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 눈에서 무언가 다른 빛이 보였어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살고 싶어.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아침상을 차려주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있었어요. 마치 제게 말하는 것처럼 혼자서도 괜찮아. 내 마음을 믿어. 그날 오후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동네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복도 게시판에 붙어 있는 여성법률 무료 상담 안내문을 한참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상담 신청서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어도 저는 저를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70세의 늦은 출발. 하지만 이것이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딸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내 집에 좀 갈 수 있을까? 동생이랑 둘이 있을 때.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가서 말할게.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다음 날 오후 은주의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엄마, 어서 오세요. 은주의 얼굴에도 세월이 묻어 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 입가에 깊은 선. 딸도 이제 중년이구나. 거실에는 아들 민수도 와 있었어요. 민수는 오늘 회사에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엄마, 커피 드릴게요. 은주가 따뜻한 커피를 건넵니다. 저는 커피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지지만 제 마음은 쓴맛뿐이었습니다. 은주야, 민수야.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두 아이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은주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70평생을 참고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희 아버지하고 별거를 하려고 해. 아니,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와 민수는 저를 멍하니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혼이요? 70이 된 부모님이?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아주 오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하고 43년을 살았어. 27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희는 알까? 엄마.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두 아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작아지며 사는지 모두 보고 자랐거든요. 며칠 전에도 너희 다 모인 자리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지? 엄마 요리 솜씨가 없다고, 발전이 없다고, 너희 앞에서 사위하고 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말했어.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게 처음이 아니야. 43년 동안 매일 그랬어. 매일 뭔가를 잘못했다고,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만 못하다고. 엄마는 이 집에서 아내가 아니라 그냥 일하는 사람 같았어. 아니, 일하는 사람한테도 고맙다는 말은 하잖아. 엄마는 그것조차 못 들었어. 엄마, 죄송해요.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엄마 편을 더 들어드렸어야 하는데, 아빠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렸어야 하는데. 아니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할 도리를 다 했어. 이건 엄마와 아버지 사이 문제야. 그리고 이제 엄마는 결심했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남은 인생이라도 편하게 살고 싶어.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마음 이해해요. 정말 이해해요. 저도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자신을 이해해준다는 게,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고마워, 은주야. 그때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 무슨 말이에요? 평생을 함께 사신 분들이 이제 와서 헤어진다고요? 민수야. 아니,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에요? 때리기라도 했어요? 바람을 피웠어요? 민수야, 넌 몰라. 43년을 살았으면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혼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70 넘은 부모가 이혼했대. 아들이 뭐 했길래? 엄마, 저도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민수야. 은주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넌 엄마 심정을 생각이나 해봤어?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잖아. 알아요, 누나도. 알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민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하세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안 돼요? 참는 것도 이제 지쳤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43년을 참았어.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또 뭐라고 할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이제는 못 참겠어. 너의 체면, 세상 사람들 말. 그런 거 신경 쓰느라 엄마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 엄마.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이미 결심했어. 내가 뭐라 하든 바꿀 생각 없어. 이건 엄마 인생이야. 70까지 남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남은 인생만큼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저도 뭐라 할 수 없네요. 한숨을 쉬는 민수의 목소리에 분노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엄마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고맙다, 민수야. 완전한 지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은주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엄마, 흔들리지 마세요. 평생 참고 사셨잖아요. 이제는 엄마 인생 사세요. 자식들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꺼낸 다음 날, 저는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에서 본 여성 법률 무료 상담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가 편하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이틀 후, 저는 여성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어르신, 편하게 말씀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혼하고 싶어서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3년요. 70살이에요, 저.
변호사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황혼 이혼 많이 늘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용기를 내시는 경우가 많죠. 남편분이 폭력을 행사하셨나요? 아니요. 때린 적은 없어요. 그냥 43년 동안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매일이요. 정신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재산은 어떻게 되세요? 남편 명의로 집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몰래 모아둔 돈이 조금 있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에요. 43년이면 충분히 절반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학대에 대한 입증만 된다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습니다. 나도 혼자 살 수 있겠구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날부터 저는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낮잠을 자거나 동창 모임에 나간 틈을 타서 옷장 깊숙한 곳에 작은 가방을 숨겨두고 하나씩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속옷, 화장품, 그리고 제가 아끼는 사진 몇 장. 43년 살았지만 정작 제 것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주말에는 딸 은주와 함께 동네 원룸과 빌라를 알아봤어요. 엄마, 이 집은 어때요? 햇빛도 잘 들고 깨끗해요. 괜찮네. 혼자 살기 딱 좋겠다. 보증금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엄마. 고마워, 은주야. 딸과 함께 집을 보며 새로운 삶을 꿈꾸는 시간이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또 식탁을 치우며 소리쳤어요. 이 반찬은 뭐야? 맛이 하나도 없어. 43년을 살아도 느는 게 없다니까. 평소 같았으면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달랐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랑 사는 게 이제 내 남은 인생을 망치는 일이에요. 뭐?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3년 동안 당신 말 들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상담받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서예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이혼? 네. 저 이혼하려고 해요. 남편이 비웃었어요. 이 나이에 이혼? 나가서 뭐하게? 돈도 없는 주제에 재산 절반 받을 수 있대요. 43년 가사노동 기여도 인정된대요. 이 미친. 남편이 벌떡 일어났지만 저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방에서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어딜 가? 당장 가방 내려놓고 들어와. 여길 나가서 어떻게 살려고. 넌 아무것도 못해. 현관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을 돌아봤어요. 이제라도 날 위해 살아보려고요. 당장 들어와. 이 사람이 정말.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43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자유의 햇살이었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딸 은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주야, 엄마야. 나왔어.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잘 오셨어요. 딸이 제 가방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그래, 이제 시작이야. 70세. 남들은 인생이 끝나가는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딸 은주의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은 은주가 도와줬고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제 적금으로 월세를 낼 수 있었어요. 엄마, 이 집 괜찮아요? 응. 작지만 내 집이야. 평생 처음으로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공간. 작은 원룸이었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복자야. 다음 날 아침 평생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가 아니라 8시예요. 누가 밥 안 해? 라고 소리치지도 않았고 누가 게으르다고 타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한 아침, 커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어요. 복도에 붙은 여러 공고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글쓰기 교실, 사진 배우기 반, 노년 요가 수업. 신청하고 싶은데요. 어떤 수업이요? 다 되나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마음껏 하세요. 저는 3개 모두 신청했어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은 글쓰기 교실, 수요일은 사진 배우기, 금요일은 요가 수업.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할머니,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 법 아세요? 아, 잘 모르겠어요.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70평생 배워본 적 없던 것들을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고 몸을 움직이며 숨을 쉬는 법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공원에서 만나던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복자야, 진짜 해냈네. 미애와 순덕이 제 원룸에 놀러 왔을 때 두 사람은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엔 걱정했는데 복자, 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그래. 응. 살아있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냥 숨만 쉬는 것 같았는데 친구들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그냥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민수는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마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 네. 얼굴에 생기가 도셨어요. 예전에는 힘들어 보이셨는데 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주변 시선 때문에 반대했는데 요즘 엄마 보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아빠는 많이 힘들어 하시던데요. 그래. 집에 혼자 계시는데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드시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미안한가?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이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43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닫는 거겠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겠어. 다시 생각해 줄 수 없니?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 한 줄만 답장했어요.
나도 내 삶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제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달 후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됐어요. 변호사가 말한 대로 저는 정당한 몫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투룸 빌라를 계약했어요. 엄마, 이 집 정말 좋다. 은주가 짐을 날라주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마음에 들어. 새집 거실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저는 창문을 활짝 열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70살이지만 나는 지금이 제일 젊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은 여전하고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70세 김복자. 43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삽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인생은 내가 나를 찾았을 때 시작된다는 걸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미소 지었어요. 안녕, 나의 새로운 인생. 70세의 봄. 뒤늦게 핀 꽃이지만 그래도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